이번 강의에서는 우선 AJAX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거는 코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걸 할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음, 일단 AJAX를 왜 쓰냐면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웹페이지 자체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뿌려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글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좋아요 버튼을 눌렀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누르면은 그 누르는 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는 거는 이제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리프레시를 해줘야 그 수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페이지 그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은 좋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아요가 표시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프레시를 했을 때의 문제는 만약에 이게 무한 스크롤 페이스북 같은 건데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화면을 리로드 해버리면 맨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AJAX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페이스북은 루비 온 레일즈로 안 만들었으니까 뭐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루비 온 레일즈에서는 그런 기능을 만들려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짜야 되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진 않고 이제 우리가 만들 좋아요 기능이 지금 오늘은 즐겨찾기 기능을 만들 건데 좋아요가 아니라 즐겨찾기 기능을 만들 건데 그거 할 때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직접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떤 건지 그래도 알고 있어야 개발을 할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화면이 바뀌잖아요. 글자 수가 최대 글자 수를 고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아까 전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이 텍스트 자체가 이 칸 자체가 200글자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상 입력을 하려 하면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5글자가 남았고 두 개 하면은 뭐 이만큼 남았는데 뭐지?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 네, 이제 쓰면은 물론 약간 버그도 있는데 이게 뭐 복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안 써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는 거는 이제 그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잘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대 글자를 설정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짜면 좋지만 최소 글자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이 최대 글자는 애초에 폼이 넘어갈 때 200글자가 넘질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최소 글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열자 제한을 걸어놨는데 그냥 5글자 쓰고 이 버튼을 눌러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폼 자체가 제출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막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출이 되지만 이제 레일즈 속에서 이 글자 수가 10글자 미만이니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고 있던 글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이 버튼을 막아야 돼요. 작동 안 하게.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 같은 걸 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0글자 넘으면은 이런 식으로 넘겨도 된다. 근데 또 누르면 안 되는 이유는 카테고리를 안 골랐으니까. 이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이것도 추가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거만 알려드릴 거고 즉 뭐냐면은 이 처음에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처음부터 이 첫 번째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사람이 이제 카테고리 고르는 거를 까먹거나 아니면은 뭐 고르는 걸 못 봤어요. 그러고 이 제출 버튼을 눌러버리면은 의도치 않게 첫 번째 카테고리로 설정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선택해주세요라는 아무 밸류가 없는 카테고리를 넣어주고 그거를 이제 다른 거를 선택을 해야만 이 폼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지금 이 최대 글자가 아까 넘어가지고 제출이 안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생겼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들이 조건을 다 만족을 했을 때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에다가 선택해 주세요라는 걸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번에 options from collection for select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검색을 해봐야 되고, 이제 포맷 자체는 이런 식으로 그 category.all이라는 걸 미리 설정해놨고요. 그 active record 첫 번째를 받고 이제 두 번째 ID name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얘가 이제 검색을 실제로 해보면 얘가 받기로 되어 있는 그 개수가 이제 아마 최대 4개 그리고 3개부터 4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마지막에는 이 자리에 뭐 0, 1, 2, 3 이런 걸 넣으면은 이제 selected라는 옵션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세 번째 게 골라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자가 3이면 마지막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거, 즉 0번째 거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가 로드된 순간에 그렇게 되게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얘는 참고로 이제 꼭 레일즈에서는 아니고 그 HTML에서 이런 select 태그에서 selected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이 options from collection for select가 걸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인자로 걸은 애로 selected를 먹여줘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선택해주세요라는 거를 셀렉티드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두면 자동적으로 0번째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해줄 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include blank라는 것도 또 HTML에서 select 태그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인 건데, 이런 식으로 레일즈 헬퍼 태그 속에 삽입을 하려면 이런 포맷으로 작성을 해줘요. 반점하고 중괄호는 꼭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중괄호도 넣어주고, include blank는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주시면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include blank라는 애는 보면은 보면 밸류가 없어요. 그쵸? 밸류가 얘네들은 1, 2, 3인데 1, 2, 3인 이유는 이제 얘네들의 저희가 아이디를 밸류로서 쓰겠다고 선언을 해줬으니까 1, 2, 3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접근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게시글이 뭔지 그러면은 얘 카테고리 아이디가 1이냐 2냐 3이냐 이런 걸로 판단을 했었죠. 근데 반면에 얘는 없는 거예요. 밸류가. 그래서 이런 걸로 만약에 선택해 주세요라는 게 골라졌을 때 자바스크립트로 뭐 서밋 버튼을 막아라 이런 걸 쓰고 싶으면은 그 밸류의 길이나 아니면 밸류가 이제 존재하느냐 이런 if로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짠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꼭 따라하진 않아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일단 글자 수는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우선적으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라서 이 카테고리 밸리데이션이라는 새로운 제가 함수를 이제 실행시키겠다 이거예요. 이 다큐멘트가 레디가 되면 이 세 가지를 쭉 실행시킬 건데, 그래서 얘를 이제 보면요. 얘는 이제 함수이고 첫 번째로 그 카테고리라는 변수에다가 그 아이디가 포스트 카테고리 아이디인 것을 넣어주고요. 그것의 밸류가 만약에 1이면은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false를 리턴을 해요. 이제 이 카테고리가 이 포스트 카테고리 아이디는 레일즈에서 자동적으로 아이디를 생성해 주죠. 그 셀렉트 폼에다가. 그래서 그걸 쓴 거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써있죠. 포스트 카테고리 아이디라고. 이건 저희가 아이디 지정 안 해줘도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요, 얘들이. 왜냐하면 얘가 셀렉트인데 카테고리 아이디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게 1이라는 의미는 길이가 1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밸류가 1, 2, 3 뭐 이런 것들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아이디를 막 10몇 가지 넘어간다 그러면 그 랭스가 2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 이제 랭스 1로 안 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밸류가 없는 게 아닌 경우를 여기다 다 넣어주고 그때 true를 해주고 이제 그 submit이라는 또 함수가 그러니까 함수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 얘를 이제 막아줄 수가 있어요. new post라는 거가 만약에 지금 이건 타이틀 밸리데이션 다른 거고요. 여기 카테고리 밸리데이션이 저희가 방금 짰었던 그 건데 얘도 이제 true여야 되는 거죠. 이 end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어떤 조건에서 true겠고 이게 true가 되면은 얘를 true로 하고 안 그러면 false를 해줘라. 네,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이 submit 버튼의 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래밍은 없어도 이제 그냥 이렇게 해주면 애초에 그 제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은 여기 보면은 하나의 스팬이 있는데 그거의 아이디가 카테고리의 메시지예요. 카테고리 메시지 이 자리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건데 여기 만약에 카테고리 밸리데이션이 true다 그러면은 그 텍스트 자리 이걸 지워주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즉 false라는 의미겠죠. 그런 경우에는 점 텍스트를 속에 실제 내용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게 그 new post라는 것을 제출하려 한 순간에 이게 작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면은 즉 이게 new post의 submit 버튼인 건데 그걸 눌렀을 때 다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띄우는 것까지 하진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미니 프로젝트 만들 때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이번에 과제로도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이번에는 그러니까 막는 거를 이제 코딩을 안 하면은 지금 선택해 주세요로 되어 있을 때 submit을 누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얘의 밸류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출이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열심히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냥 폼만 제출이 됐는데 자기 글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뭐 팝업으로 카테고리 선택해 주세요 이런 걸 띄우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로라도 해서 어쨌든 구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